제일 처음에 메인 메서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목적은 밑에서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랜덤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스 변수 이름 잘 보세요. 스코어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정수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타입입니다. 배열 타입. 인트 배열 타입인 거고요. 인트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냐면 5개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스코어스라고 하는 배열에 그 값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5개의 값들을 저장하고 있고요. 이 문이 5번 반복이 되죠. 이렇게 5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i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스코어스 0번이라고 하는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 난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러 이렇게 올라갔을 때 i 값이 바뀌어요. 여기가 i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는 스코어스의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난수가 만들어져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번에는 i 값이 2번이 되겠죠. 여기에도 난수가 만들어져서 저장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숫자들이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5개의 숫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5개의 숫자들이.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저장하는 코드 있죠. 어떤 값을 배열의 특정 위치에 값을 저장하는 코드는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일반적인 포문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int s scores 그리고 s는 rand.next int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스코어스를 출력을 해보면 0, 0, 0, 0, 0 5개밖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낸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이 변수는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트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확보가 된 거고 정수의 기본값인 0이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4바이트씩 5개, 즉 2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 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배열을 가리키는 변수가 스코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꺼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수 s를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 0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0이라고.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s에다가 어떤 난수, 뭐 그게 뭐 7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난수를 만들어서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저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어떤 난수를 저장하겠다는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난수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지. 스코어스 0번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저장하겠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괄호가 있고 끝나는 괄호가 여기 있으셔야 돼요.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아마도 이 난수 배열 세트가 5세트가 나왔다. 아마도 여기 있는 괄호가 출력하는 요 포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나 추측하건대.
그러지 않았었나라는 건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난수를 저장하는 코드를 따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난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 어디서 끝나느냐 요거 확실하게. 그래서 들여쓰기 같은 것들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하는 거를 잘 맞춰주시면 돼요. 들여쓰기 하시는 연습 반드시 하세요. 포문이 있으면 그 포문에서 반복되는 코드들은 들여쓰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 에러 같은 걸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바는 들여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에러를 주진 않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써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보기는 되게 안 좋죠. 보기는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에러가 나진 않아요. 중괄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역할을 하진 않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공부할 거죠.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잘못되면 프로그램이 아예 실행이 안 돼요. 들여쓰기가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들여쓰기 하시는 거는 연습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출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하는 코드 보시면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 라인이 아니라 프린트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배열 이름까지를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거고요. 줄이 안 바뀌어요. 밑에다 요것들이 줄이 안 바뀝니다. 옆으로 출력이 되죠.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 출력하고요. 출력이 됐으면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배열의 그 다음 원소를 옆에다 출력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배열의 세 번째 원소를 그 옆에다 출력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를 옆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소까지를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5개의 숫자가 나왔고 되셨죠? 동작하는 방식 아시겠죠? 자, 총점은 여기 위쪽에 계산식이 있지만 이런 작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를 썸에다가 더하고 그 더해진 값에다가 다시 인덱스 1번의 원소를 더하고 여기까지 값에다가 다시 인덱스 2번에 있는 값을 더하고 여기까지 값에다가 다시 그 다음에는 인덱스 3번에 있는 값을 더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냐면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복할 때까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코드예요. 처음에 썸이 0이죠. 첫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 첫 번째 하는 일은 썸은 0, 첫 번째 원소만 더할 거예요. 더하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8이에요. 8. 그죠? 끝났죠?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겠죠. 그 다음 원소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썸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에서 더하기 S, 6이죠. 더하기 6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면 이번에는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S가 9가 되는 거예요. 9.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썸. 옆에 있는 거는 이제까지 계산되어져 있는 썸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죠. 0 더하기 8 더하기 6. 여기까지에다가 더하기 얼마? 더하기 9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하기 8, 그 다음에는 더하기 6, 그 다음에는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언제까지? 더 이상 원소를 더 이상 꺼낼 데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보면 32. 요거 다 더하면 32인가 봐요.
32를 5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32를 5로 나누면 6.4. 이게 평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여기 계산하기 위한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설명드린 주석이에요. 표준 편차란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값이다. 그럼 분산이란 무엇이냐?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을 한다. 이런 값들이 몇 개가 생긴다? 데이터 개수만큼 생긴다. 데이터 개수만큼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자?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자. 데이터의 개수를 다 더하고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평균이냐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균 계산한 값이 그게 분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값은 평균보다 작고 어떤 값은 평균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더해버리면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거나 제곱한 값들을 더해주거나 혹은 절대값을 씌운 값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곱을 해준 값들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의 제곱들의 평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분산이고요. 그 분산의 단점은 뭐냐면 제곱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단위가 제곱이 돼버려요. 센티미터면은 센티미터 제곱. 만약에 몸무게 같으면 킬로그램인데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단위가 2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단위를 원래 데이터의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 5의 제곱은 25인데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주면 다시 5로 되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루트를 씌워준 게 바로 여기 통계에서 얘기하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할 것이냐? 처음에 제곱들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썸을 구할 때 로직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sum of squares라고 변수 이름 0으로 초기화가 된 값이 있어요. sum of squares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0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0이라고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는 여기다 무엇을 더해요? 여기다 무엇을 더해 주냐면 첫 번째 값. 얘가 첫 번째 값이죠. 첫 번째 값 8 빼기 평균이 얼마? 6.4. 얘 제곱을 더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8 빼기 6.4 곱하기 8 빼기 6.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계산해 보면. 그게 제곱이잖아요. 자, 데이터 하나를 더했어요. 데이터 하나를 더했으니까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두 번째 원소를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소는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값에다가 무엇을 더해주는 거냐면 6 빼기 6.4의 제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8 빼기 6.4는 양수가 나오죠. 6 빼기 6.4는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수와 음수가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떨어져 있는 그 차이가 중요한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면 뭐가 돼요? 9예요. 9. 그래서 9 빼기 6.4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int라고 선언하지 않고 더블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평균이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평균의 데이터 타입이 더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블 타입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하면 그것도 더블 타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sum of squares를 더블 타입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더블 타입이니까 0이라고 쓰셔도 좋지만 정확하게 0.0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갔을 거예요. 끝까지 갔을 거고 아마 출력해 보시면 deviation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sum of squares를 다 계산을 하고 그거를 여기 나눠주는 방법은 n으로 나눠주는 방법과 n-1로 나눠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는 코드예요. 둘 다 맞는 코드니까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계산된 게 이게 deviation이에요. 평균적으로 얼마가 떨어져 있느냐가 계산이 된 거죠. 떨어져 있는 정도들의 평균이 계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기서는 제가 이 deviation을 출력을 안 했는데 출력을 해보시면 3.38인 걸로 봐서는 대략 한 10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3.3 곱하기 3.3 정도가 될 테니까 아마 분산 출력해보면 10 정도가 될 거고요. 거기에 수학 기능이죠. 수학 기능 중에 있는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면 루트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된 게 3.38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 제가 원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러면 인터넷에는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i는 1에서부터 n까지 x, i 빼기 보통 평균 뮤라고 보통 쓰거든요. 제곱 이거를 n 또는 n-1로 나눈 거 이게 분산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 아마 인터넷은 이렇게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코드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i는 0에서부터 n-1까지 xi 썸 계산하는 거 그거랑 다를 게 없는 비슷한 로직이다라고 합니다. 네, 조금만 응용하시면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이게 조금 응용하시면 가능했었던 그런 코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최대값 찾는 것과 최소값 찾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과제였었고요. 자, 최대값을 찾는 로직은 일단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수들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도요. int라고 선언하시면 될 거예요. int라고 선언하시면 될 거고 자, 우리는 단수를 만들 때 0에서부터 10점까지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숫자는 0이고 제일 큰 숫자는 10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0과 10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최대값을 0이라고 가정하고 0보다 더 큰 숫자들을 찾아내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단은 배열에서 무조건 첫 번째 원소.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얘가 진짜로 최대값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보면 8이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맥스를 8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를 하고 얘는 6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최대값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요렇게 그 다음 원소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맥스 값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9라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검사가 됐죠.
여기까지 여기 검사했고 여기 검사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검사할 차례란 말이에요. 여기를 검사할 때는 이제는 누구랑 검사하는 거예요? 얘랑 검사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더 큰지 작은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검사가 끝났으면 그 다음 원소로 이동을 해요. 그게 얘예요. 다시 9랑 비교를 하죠. 그렇죠?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얘가 여전히 같은 숫자니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내가 최대값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값이 값보다 그 값보다 더 큰 값을 분모가 이쪽이에요. 더 큰 값을 찾았다면 이 값으로 max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값으로. 그렇죠. 좀 엉망이긴 한데 코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0번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인덱스 1번부터 우리는 인덱스 0번은 이미 꺼냈으니까 인덱스 1번부터 하시면 돼요. 인덱스 1번부터 스코어스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무엇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맥스보다 더 큰 값이 배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 맥스를 배열에 있는 값으로 바꿔주자.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배열에서 맥스보다 더 큰 값을 찾으면 어떻게 하자? 맥스를 배열에서 찾은 값으로 바꿔주자. 이게 우리의 로직이란 말이에요. 말로 설명드리면 출력하는 걸 안 했군요. 밑에다가 출력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 백값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max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하고 제 숫자가 그 난수가 만들어진 게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제 숫자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장하고 있는 점수들은 이거예요. 8점, 10점, 9점, 1점, 6점이에요. 첫 번째 52번째 라인부터 보시면 돼요. 맥스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맥스는 8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원소니까. 그죠?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1번부터. 일단 조건은 만족하죠? 랭스보다 작으니까 들어와요. 그렇죠? 일단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맥스 값과 현재 맥스 값은 8이에요. 맥스 값과 스코어 i번째 여기죠. 1번. 여기 1번. 그죠? 누구랑? 10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10이랑 비교하죠.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그러면 다시 if은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맥스를 우리가 배열에서 찾은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맥스가 뭘로 바뀌어요? 맥스가 10으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i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i가 2번이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맥스는 이제 10이 되는 거예요. 10이랑 스코어 2번이랑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코어 2번이 뭐예요? 0, 1, 2, 여기가 3, 여기가 4죠.
스코어 2번은 9란 말이에요. 9. 10하고 9. 9가 더 큰가요? 자, 조건이 이거죠. 9가 더 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스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if가 false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에 i는 3. i는 3이니까 이번에 꺼내는 값은 뭔가요? 1이에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맥스와 스코어 3번하고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맥스와 스코어 3번. 스코어 3번이 1이란 말이에요. 얘가 큰가요? 아니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맥스. 맥스는 10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더 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안 바뀌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면 어떤 경우에만 맥스 값이 바뀌게 되냐면 배열에서 어떤 값을 하나를 찾았는데 배열에서 찾은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을 찾은 경우예요.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가정했었던 그 변수보다 최대값이라고 가정했었던 그 변수보다 더 큰 값을 배열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맥스라고 하는 변수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여기서 찾았는지, 여기서 더 큰 값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서 더 큰 값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서 더 큰 값을 찾을 수 있는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할 때마다 더 큰 숫자를 찾을 때마다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는 바로 이전에서 찾았었던 그 최대값과 그 다음 값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최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 이해되시나요? 자,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어디예요? 8이죠. 8. 잘 찾았죠?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8이랑 5 비교하고요. 8이랑 6 비교하고요. 8이랑 7 비교하고 8이랑 4 비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뀌어서 8은 최대값 8이에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8이고요. 8이 5보다 안 작아요. 그럼 최대값. 그 다음엔 얘랑 비교해요. 8이랑 8 같아요. 바꿀 필요가 없죠. 8이 그냥 여전히 최대값. 8이랑 1이랑 비교해요. 8이 더 크죠. 그대로 최대값. 8이랑 3을 비교하죠. 8이 더 커요. 그대로 8이 최대값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6을 최대값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6보다 더 큰 값인 9를 찾았어요. 맥스가 9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0이랑 비교해요. 9랑 10을 비교하는 거예요. 10이 더 커요. 맥스가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이랑 6을 비교했는데 6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10이 그대로 맥스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10이랑 5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5가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맥스 값에 맥스라고 하는 변수에 10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10. 됐죠? 이게 최대값을 찾는 로직이에요. 아주 단순 무식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하는 그런 로직인 거예요. 최소값은요.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if문에서 여기 조건만 찾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미니멈. 이것도 인트입니다. 미니멈을 스콜스 배열의 0번째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최소값을 배열의 첫 번째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반복을 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게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반복을 했다는 뜻이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비교해보고, 배열의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비교해보고, 배열의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비교해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배열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뭐를 찾을 거냐면 이 최소값보다도 우리가 위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최소값보다도 더 작은 값이 배열에서 나왔다면
미니멈보다 더 작은 값. 이게 작은 값이잖아요. 미니멈보다 더 작은 값이 배열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미니멈을 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작은 값이 아니라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배열에서 민 보다 더 작은 값을 발견했다면 그 값을 더 작은 값으로 민을 변경을 하는 거죠. 이게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최대값을 찾는 방법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원소를 라고 가정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복하는 거 하고요.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복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최대값을 찾을 때에는 더 큰 값을 찾았느냐, 더 큰 값으로 바꿔주겠다고요. 최소값을 찾을 때에는 더 작은 값을 찾았느냐, 작은 값을 저장하겠다. 요 로직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포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셔도 돼요. 둘 다 가능한 거고요. 차이점은 얘는 제가 0번을 검사를 안 했어요. 일부러. 0번을 검사 안 하고 1번부터 끝까지 1번부터 끝까지를 검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굳이 0번을 또 검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로직인 거고요. 여기서는 0번이라고 가정했지만 0번하고도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향상된 포문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시작 부분을 조절해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향상된 포문은 무조건 배열의 첫 번째부터 배열의 끝까지. 근데 향상된 포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포문을 사용하면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두 가지를. 어떤 거를 하셔도 성능에는 이게 딱 한 번 정도만 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0.0001초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어떤 거를 쓰든. 네, 제대로 찾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최소값 출력하는 문장까지 넣고서 테스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 출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든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메인 메서드 끝나는 곳이고 여기가 클래스 끝나는 곳일 거예요. 네, 여기서 최소값 1 맞죠? 최소값 1을 잘 찾았어요. 최대값은 9. 그죠? 네. 어떤 배열이든지 잘 찾아야 돼요. 여기서 최대값은 8. 그죠? 최소값은 0. 잘 찾았죠?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0. 잘 찾죠? 잘 찾을 겁니다. 이제 개수가 10개든 20개든 우리가 만든 로직은요. 개수가 10개든 20개든 그 다음에 숫자의 범위가 뭐 0점부터 100점까지든 상관없이 다 가능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만 늘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더 해보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10에서 100까지 난수라고 할게요. 10에서 100까지의 난수 5개가 아니라 10개라고 할게요. 10개. 자, 그러면 여기를 10이라고 고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를 10이라고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꿀 게 없어요. 난수 10개를 저장한다. 코드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여기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10일이 아니라 100일. 이렇게. 점수를 빵점부터 100점까지란 뜻이에요. 이거는. 점수 10개 저장하겠다. 빵점부터 100점까지 점수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바뀌는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자, 실행해 보시면
숫자 10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 학생에 대한 점수이고요. 다 더했을 때 아마 이거 다 더해 보시면 총점 맞을 거예요. 평균 맞을 거고요. 표준 편차도 맞을 거예요. 제가 과제로 드렸을 때는 여기를 0부터 10으로 하고 5개만 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그 계산된 값이 여러분들이 코드로 만들어진 값과 손으로 계산된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더 큰 숫자를 바꿔도 되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요. 일단 내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100번 반복되는 코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5번 반복되는 코드 만들어 놓고 내가 5번 내에서 제대로 동작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횟수만 늘려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의 그런 방법이에요. 작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크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확인 안 해보셔도 요거는 점수 맞을 거예요. 맞을 거고 표준 편차도 잘 계산이 됐을 거고요. 이 10개 숫자들 보세요. 10개 숫자 보시면 94가 최대값 맞죠. 그리고 0점이 최소값일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하셔도 아마 97보다 큰 건 없죠. 그 다음에 2점, 6점이 있는데 2점보다 작은 건 없죠. 2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를 꼭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맞는지까지도.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는 코드라든가 혹은 뭐 표준 편차 계산하는 코드에서 질문 있으시면. 잘 되세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런 기능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잘 갖다가 쓰기만 하셔도 돼요. 저희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세상에는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많고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것들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최대값을 찾는 거라든가 그런 알고리즘들을 잘 만들어 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이런 for문, if문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for문과 if문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본 겁니다.